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세상에서 내 자리가 사라진 것 같아. 하지만 오평선 작가는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고. 오늘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감각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불필요함을 느낍니다. 평생 일했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마지막 출근날 책상을 정리하고 명함을 반납하고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처음 며칠은 자유로워서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 깨달음은 때로 쓸쓸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필요했습니다. 밥을 해줘야 했고, 학교 숙제를 봐줘야 했고, 등하교를 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은 독립했습니다.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명절에 찾아와서 밥 먹고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바쁘다고 일찍 떠납니다. 전화해도 엄마 나 바빠. 나중에 통화해라고 합니다. 손주들은 처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기해서 좋아하지만 조금 지나면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 없구나. 사회에서도 투명인간이 된 느낌입니다. 버스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합니다. 고맙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제 노인으로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게에 가면 점원이 대충 대합니다. 은행에 가면 디지털 기기로 하세요라고 합니다. 못한다고 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길을 걸어도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습니다. 투명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을 교사로 일했어.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더라고. 길에서 제자를 만나도 못 알아봐. 그때 깨달았어. 나는 그저 시스템의 한 부분이었을 뿐이구나. 또 다른 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그런데 이제 다들 각자 바빠. 나는 뭐 하며 살아야 할까? 내 존재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 불필요함의 느낌은 깊은 상실감을 가져옵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첫째, 우리는 생산성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배웠습니다. 우리 사회는 생산성을 중시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않으면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생산성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역할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우리는 역할로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나는 부장이다.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어머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역할과 나는 다릅니다. 역할은 바뀔 수 있지만 나는 그대로입니다. 셋째, 필요의 의미를 좁게 이해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좁게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것, 일을 해주는 것,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런 것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요함은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입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미소 지어주는 것,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젊은 세대 중심의 사회입니다. 현대 사회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광고도 상품도 모든 것이 젊은이들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나이 든 세대는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의 문제이지 우리의 가치가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첫째,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쌓인 경험과 지혜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경제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고, 실패도 성공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들은 보물입니다. 젊은 세대가 배워야 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를 나누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둘째,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젊은이들은 취업 걱정, 결혼 걱정, 미래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어른들의 안정감입니다. 괜찮아, 다 지나가.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잘 될 거야.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젊은 세대가 마음 놓고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역사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직접 살아온 증인들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의 시대, 산업화, 민주화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책으로 읽는 역사와 직접 체험한 역사는 다릅니다. 손주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것이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넷째, 사랑을 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사랑, 조부모의 사랑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자식들이 바빠 보이더라도 속마음은 다릅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손주들이 스마트폰만 본다고요?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는 음식 맛은 평생 기억합니다. 함께 보낸 시간은 평생 추억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그들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랍니다. 다섯째, 느림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빠른 세상입니다.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하지만 빠르기만 한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느림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생각하는 느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느림은 깊이입니다. 여유입니다. 성찰입니다. 빠른 세상에 느림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섯째, 나눔을 실천하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눔의 여유가 생깁니다. 시간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작은 도움을 나누고,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어르신,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하는 어르신,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어르신, 이분들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삭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일곱째,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때로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열정적이지만 성급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어른들의 균형감입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중간 지점을 찾아봐. 이런 조언이 젊은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는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웃에게 인사하기, 아파트 화단에 물 주기, 길에서 만난 아이에게 미소 짓기, 작은 일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감각을 느낍니다. 둘째, 자신의 재능을 나누세요. 평생 살면서 쌓인 기술과 재능이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나요?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 글씨를 잘 쓰시나요? 복지관에서 서예를 가르치세요. 바느질을 잘하시나요? 손주 옷을 만들어주세요. 재능을 나누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기쁨과 자부심입니다. 셋째, 경험을 기록하고 나누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세요. 영상으로 남기세요. 자서전을 쓰거나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넷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스마트폰 사용법, 컴퓨터, 외국어, 악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라는 감각을 느낍니다. 다섯째, 봉사활동을 하세요. 시간과 건강이 허락한다면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급식소, 도서관, 복지관, 학교 앞 필요한 곳은 많습니다. 봉사를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도움을 주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습니다. 나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여섯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필요함을 느낍니다. 친구를 만나세요. 새로운 사람을 사귀세요. 동호회 활동을 하세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일곱째,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매일 저녁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오늘 나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는가?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지어준 것, 친절한 말 한마디. 이것들을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덟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역설적이지만 감사할수록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에너지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아홉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먼저 믿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열째, 기다리지 마세요. 누가 나를 찾아주겠지, 누가 나를 필요로 해주겠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나서십시오. 필요한 곳을 찾아가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십시오.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존재.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필요합니다. 역할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산성으로 기여했다면 이제는 존재로 기여합니다. 젊었을 때는 힘으로 도왔다면 이제는 지혜로 돕습니다. 젊었을 때는 빠르게 움직였다면 이제는 깊이 있게 사랑합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젊은 세대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가족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곳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당당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